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생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이 영어 정체기 어떻게 극복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잘하고 있었는데 잘하던 이 아이가 뭔가 브레이크에 걸려서 이제 나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듯한 상태. 자, 이런 정체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라고 질문을 이제 주셨어요. 주변 지인분께서 질문 주셨는데 일단 정체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뭔가 늘어야 되는데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정체기는 사실 정체기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 정체기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정체기라기보단 부족한 부분이 원래 있었는데 그 원래 있었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성적 향상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 혹은 막 넣어서 뭔가 들어왔는데 과부하가 걸려서 그래서 꽉 막혀서 소화불량이 되어서 늘지 않는 시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정체기가 한 초등 저학년 정도에 보통 오게 되면 이런 경우는 특히 영어 유치원을 나온 친구들, 영어 유치원을 나오고 시험 점수도 잘 나오고 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점수가 한 2점대, 3점대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때는 아이들이 이제 영유에서 보통 많이 하는 경우가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시험을 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시험 보는 실력도 늘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실력 우리가 보통 스킬이라고 하잖아요. 스킬이 막 과도하게 늘어가지고 본인의 실력보다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특히 2점대 그리고 3점대 초반 정도까지. 2점대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책에 나온 팩트를 그대로 글자 그대로 잘 기억만 하면 그러면 점수가 쭉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점수는 나오는데 해석은 그만큼 못해서 책에 나온 걸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 아이가 즉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냐, 이 기억력에 따라서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사실 영어 실력은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아서 3점대가 넘어가면 일단 추론하는 부분들도 나오고 정보의 갭을 채워야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아직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팩트만 맞추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눈으로 보기엔 정체기이지만 사실상 본인은 그 빈 구멍을 채워나가는 시기로 쓸 수 있다 라는 것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정체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인은 실력을 쌓고 있는 단계. 이거는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점수가 안 올라서 엄마는 속상할 수 있겠는데 아이들은 책을 읽으면서 만약에 재미를 계속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점수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마시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해보자 라고만 하시면 자기가 스스로 그 부분을 극복하고 점수가 또 올라가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는요,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꽉 막혀서 이 정체기가 풀리지 않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 소화불량을 좀 풀어주실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과도한 학습을 집어넣는 경우예요. 자, 과도한 학습을 집어넣는 경우가 어떤 거죠? 주로 시험 중심의 영어에서 본인 수준이 아닌 어려운 단어들이 마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 중심의 언어에서 본인 수준의 어휘가 아닌 단어들이 많을 경우에는 단어만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단어들이 마구마구 들어오니까 그 단어를 막 외워요. 그러면 아이들이 책을 볼 때 글의 흐름을 이렇게 파악해야 되는데 흐름을 파악하는 것 대신에 어려운 단어만 읽게 되는 경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전에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에 여행을 한번 갔는데 거기 이렇게 그 여행 가다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비문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거기 글자가 막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얘기지 하면서 보니까 중간에 처음에는 이제 시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시처럼 읽는데 한자를 굉장히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좀 여기서 또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암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한자를 잘 못 읽어요. 근데 한자 거기에 있길래 정말 열심히 소리내서 크게 그 한자를 막 읽으면서 그 한 면에 있는 걸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딱 차에 타가지고 남편하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거기에 있었던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너무 당황했던 게 제가 정말 소리내서 크게 읽었는데 무슨 얘기를 읽었는지 저는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가만히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
거기에 있었던 한자가 뭔지 몰라서 그 한자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읽다가 보니까 글의 문맥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썼는지 전혀 1도 생각 안 하고 정말 글자만 소리로 낭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문장 안에 모르는 단어가 대여섯 개가 막 나와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니까 눈으로 정말 열심히 그 단어를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발음을 막 했는데 정작 발음을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 모르는 단어를 한국말로도 바꿔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한국말로 바꾸긴 했는데 그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이 하나의 문장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는 변화를 시켜보지 않은 거죠. 이런 정체기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과부하죠. 아이의 수준에 벗어나는, 수준과 맞지 않는 너무 어려운 걸 막 넣어줬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걸 전혀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냥 어렵구나, 어려워 이러면서 영어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계속 모르는 게 계속 생기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답답하고 부모님께서는 부모님 나름의 그리고 이런 책을 나갈 때 좀 천천히 그래도 이걸 잘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뭐 하루에 한 장만 하자, 하루에 한 지문만 보자 라고 하고 한 지문을 본 걸 다시 누군가 풀어서 얘기가 무슨 얘기였어 라고 해서 적어도 의미라도 좀 파악을 하고 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냥 지문은 이런 얘기였어, 답은 이거야, 그래서 문제하고 답만 맞추고 넘어가는 경우가 만약에 생겼다라고 하면 사실 또 지문은 되게 어려운데 어린이들 시험이라는 것이 사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맞췄는데 지문의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체기가 왔다라고 하면 그건 좀 잘 풀어내 주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아이가 외우는 것이 이 아이의 실력이 아니다 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그 아이가 문제를 맞췄다고 해서 이 문제를 맞춘 것이 이 아이가 이걸 다 이해한 건 아니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시간을 내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아이가 현재 학원에서 하고 있는 책을 같이 보면서 지금 요 문장 하나만 해석해 볼까?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해서 한 번씩만 좀 점검을 해주시면 그러면 아이가 여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걸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체기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정체기가 아니고 이 정체기가 실력이 느는 단계 혹은 자기보다 과한 것이 들어와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단계일 수 있으니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셔서 아이가 좀 편하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영어생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같이 적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